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천혁명의 횃불 카테고리 2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저와 함께 제 저서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을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제 1부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천손의 역사 K-히스토리에 관한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호 대한민국을 외치며 웅원한 국사를 깨달아 개천을 기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역사책 환단곡이 개천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삼성조시대 5성결집 기록 세 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사만관경제와 대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배달민족 태초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를 우리가 신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은 삼신사상이 주가 됩니다. 신은 우리 배달민족의 종교 신교는 삼신사상으로 정리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교는 오늘날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 한 200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4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더 올라가면 10,000년 전까지 해당되는 그때 우리 배달민족의 종교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신사상은 신이 세 분이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절대자가 어떤 새 형태로 작용한다, 새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만물을 낳는 조화신, 만물을 기르고 깨우치는 교화신, 만물의 질서를 잡는 치화신, 새 삼신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부경에서도 석삼극 무진본 그런 표현이 있죠. 셋으로 이렇게 나뉘어 나타나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다, 본질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교에서 나중에 이 삼신과 칠성은 천손의 근본이 됩니다. 칠성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옛날의 정치사상은 이겁니다. 하늘에 삼신이 있는 것처럼 땅에는 사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스라의 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즉 땅은 하늘을 닮아야 한다 이거죠. 단군조선은 셋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단군이 통치한 진안의 수도는 소밀랑, 이게 첫 번째 아사다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얼빈입니다. 그 다음 부단군이 통치한 마한의 수도는 백아강, 부단군이 통치한 번안의 수도는 안덕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환단곡이 공부하다 보면 마한세가, 번안세가가 나오죠. 근데 진안세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천자의 나라를 기술할 때는 우리가 본기라고 합니다. 환국본기, 신시본기, 사만관경본기, 이렇게 본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세가로 나오는 나라는 이제 제후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한세가, 번안세가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두 나라는 부단군이 통치하는구나, 천자급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단곡이 단군세기를 보면 단군은 47분이 계셨습니다. 꼭 단군세기뿐이 아니라 여러 역사책에 단군이 47명, 47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왕검 단군은 단군조선을 건국하셨고,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배달신이란 사람을 시켜서, 그때 우사였죠. 배달신이란 사람을 시켜서 강화도에 바로 참성단을 만드신 일입니다. 강화도의 참성단은 왕검 단군이, 첫 번째 단군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기소란 사람을 시켜서 오행치수법, 홍수를 다스리는 그러한 치수법을 또 남기셨습니다.
단군 한검에 뒤를 이은 단군이 부루단군입니다. 오늘날 뭐 부루단지라든가 조남이 남아있죠. 부루단군은 이제 홍범구주를 전수합니다. 홍범구주.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슨 범주에 속한다, 그 범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그 홍범구주를 우사공에게 전했다. 우나라 사공에게 전했다. 그 우사공이 누구냐면 옛날에 사망 오제가 있었죠. 그 오제 마지막이 요순이에요. 당요 우순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요왕, 우나라 순왕이죠. 근데 그 우나라 순왕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부루태자한테 홍범구주를 받고 거기에 창기소의 오행취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강 9년 홍수를 맞고 우나라 순왕이 죽자 하나라 우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는 영웅이 당요, 우순, 하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우 다음에 상탕이 오죠. 그래서 하상주가 하나란 우왕, 상나라 탕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루단군은 어와가라는 노래를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날 뭐 어와둥둥 뭐 이렇게 할 때 그 어와가 여기서 비롯됐다고 하죠. 그리고 부루단군이 돌아가셨을 적에 일식이 있었다. 그 기록이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어와가가 무엇인가? 제 기억에 연개소문이라는 연속극을 보면 그때 유동근이라는 분이 연개소문 역을 했었죠. 그분이 고구려 임금 앞에서 이 어와가를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참 PD분 감사합니다. 제작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어와가는 단군조선의 그 왕금 바로 부루단군이 만드신 노래다. 하늘의 신명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고 있다. 다행히 환단곡에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어와가 내용은 어와 우리 대조신의 크나큰 언덕을 배달의 아들딸 모두 백년 천년 영원히 잊지 못하리. 어와 선한 마음 큰 활되고 악한 마음 관역을 이루었네.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줄같이 하나 되고 착한 마음은 고든 화살처럼 한 마음이 되리라. 어와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어 수많은 악의 관역 꿰뚫어 버리리라. 끓어오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 한 덩이 눈 같은 것이 악한 마음이라. 어와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의 영광이라네. 백년 천년 그 오랜 세월 큰 은덕이여 우리 대조신이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3대 가륵단군은 업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욕살은 이제 계급이죠. 삭정이라는 그 욕살을 약수지방에 유배를 했는데 그것이 큰 공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삭정이 흉노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을보륵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가림토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훈민정음과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 훈민정음은 옛날 글자를 모방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미 문자를 만들었다. 이미 이때 우리 민족은 소리를 적는 글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그 단군조선 시대에 만든 명문들만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효사는 단군조선 6대 달문 단군이 9월산의 제후들을 소집해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신지 발리가 발표하도록 했던 글입니다. 환단고기에 180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만으로 나뉘어 통치된 그 단군 조선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180글자인데요. 제가 제 소설 유의자에서 발췌했습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 느끼는 건데 이때면은 하나라 상나라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갑골 문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흔히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단군조선 시대에 쓴 한자들을 보면은 이미 이 서효사나 나중에 나오는 신지비사죠. 그다음에 연표문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한자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나라 그러면 자꾸 갑골 문자 생각하는데 바로 상나라 뒤를 이은 주나라에서 나온 게 뭡니까? 주역이잖아요.
여러분 주역책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한자 투성이에요. 물론 주역도 나중에 뭐 공자가 10익 등을 써서 정리해서 더 추가가 됐을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똑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전서체로 정리를 했는데 이 전서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원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거보다 뒤로 올 수는 없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서효사만에도 이제 조광선수지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80차의 뜻을 보시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침 햇빛 먼저 받는 이 땅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임하셨고 환인천재 먼저 법을 내셔서 덕을 심음에 크고도 깊사옵니다. 모든 신이 의논의 환웅을 보내셔서 환인천재 조칙 받들어 처음으로 나라 여셨사옵니다. 치우천왕 천구에서 일어나 만고의 무용을 떨치셔서 해수태산 모두 천왕께 기순하니 천하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사옵니다. 단군왕검 하늘의 명을 받으시니 기쁨의 소리 구 안에 울려 퍼졌사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치우천자는 환인 다음에 환웅의 시대 인물이죠. 환인천재는 환국을 말하고 환웅은 이제 배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에 18명의 환웅이 계셨는데 그 14번째 환웅이 바로 치우천자입니다. 그 치우천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단군 조선이 나오게 됩니다. 단군이 나오는 것이죠. 물고기 물 만난 듯 백성들이 소생하고 풀잎에 부는 바람처럼 덕화가 새로워졌사옵니다. 원한 맺힌 자 원한 먼저 풀어주고 병든 자 먼저 낫게 하셨사옵니다. 일심으로 인과 효를 행하시니 사회에 광명이 넘치옵니다. 선정을 했다 이거죠. 지난이 나라 안을 진정시키니 정치의 도는 모두 새로워졌사옵니다. 모하는 왼쪽을 지키고 번하는 남쪽을 제압하옵니다. 깎아지는 바위가 사방 벽으로 둘러쌌는데 거룩하신 임금께서 새 서울에 행차하셨사옵니다. 여기서 모한이 마한이고 번하는 번한입니다. 나중에 그 후삼국에 나오는 우리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은 변한이고요. 요거는 번한입니다. 사만 형세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 같으니 저울판은 백아강이요 저울대는 소밀랑이요 저울추는 안덕향이라. 머리와 꼬리가 서로 균형을 이루니 그 덕에 힘입어 삼신정기 보호하옵니다. 나라를 흉성케 해 태평세월 보전하니 이른 나라 조공에 복종했사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70국이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70개의 나라가. 길이 사만관경제 보존해야 왕업이 흥하고 번성할 것이옵니다. 나라의 흥망을 말하지 말지니 천신님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만으로 통치하는 것을 사만관경제라고 하는데 바로 대단군이 통치한 진안이 여기 있죠. 이게 저울끈이라는 겁니다. 옛날 그 시골에 가면 저는 많이 봤는데 요새 애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드는 부분 저울끈이 있죠. 그것이 진안이다. 중심이다. 그다음 저울마한이 이제 저울판이 됐다. 그러니까 저울 있으면 여기 뭐 물건 올려놓는 것이 저울판이죠. 그다음에 이쪽에 추를 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죠. 그래서 번환이 저울추와 같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울추입니다. 추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기울어요. 그다음에 추가 밖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기웁니다. 뭐 물리학에서 어려운 말로 힘의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게 저울이 추가 밖으로 나가면 이쪽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번환이다. 제가 여러분 보시는 방향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안이 가운데 있고 이쪽에 마한이 있고 저쪽에 번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환 땅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오늘날 말하는 국제정세의 화약고 같은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진안이 여기 저울대, 그 다음에 이제 저울추가 여기 번환, 그 다음에 그 저울판이 우리 마한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 유의자에서 제가 그려 넣었던 사파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한, 진안, 번환인 것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천해, 하늘바다가 있다고 생각했고,
여기가 이제 아얼테, 한자로 서울 쓸 때 이게 울자죠. 얼자죠. 그래서 아얼테가 알타이 산을 말합니다. 그다음 천산이 있었고 곤륜이 있었죠. 곤륜입니다. 전서체로 쓰니까 곤륜이라는 글자 이쁜 것 같아요. 이 사무이산이 바로 한국에서 안고가 내려와서 오늘날 중국의 기원이 된 곳입니다. 반면에 우리 거발환, 환웅은 백두산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배달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왕검단군이 아사달에 단군조선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 진안이고 여기 번안이고 여기가 마한이 되겠습니다. 수도가 백아강, 안덕향, 황하가 있고 태산이 있고 양자강이 있고 그때 일본은 삼도로 알려졌습니다. 삼도. 마리산, 오늘날 만리산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마리산이었습니다. 머리란 뜻이죠. 참성단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하상주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제 마지막 조선 황제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대한제국 황제시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셨고 불행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종 황제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갖게 되고 태극기도 갖게 된 것입니다. 고종 황제도 비판만 받을 입장은 아니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만으로 나뉘어 통치된 단군조선의 뒤를 잇는 나라라는 의미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나온 것이죠. 제자만 민으로 바꾼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이란 곧 단군조선의 나라란 뜻입니다. 여기서 대한이란 사만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마한, 번한, 진한은 옛날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을 셋으로 나누어 통치한 그 마한, 번한, 진한을 전사만이라고 하고 나중에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을 그 후사만이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새로 제국을 선포하시면서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 같은 나라가 되자고 대한제국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섬이 대마도죠. 대마도가 뭡니까? 한자로 마한에 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후삼국 마한은 전라도 쪽이죠. 여기가 마한, 변한, 진한이니까 대마도에서 제일 먼 데가 대마도입니다. 만약 후삼국으로 대마도 이름이 지어졌다면 대진도가 돼야죠. 진한이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마도란 이름은 단군조선 시대에 정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만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을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됩니다. 국호 대한민국은 단군조선의 나라를 말합니다. 고조선을 회복하겠다는, 고조선만한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는 고종 황제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군조선의 명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표문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군조선 11대 도해단군이 선포한 65글자의 글입니다. 다행히 환단곡에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 바로 이치에 따라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제세이화 홍익인간 문장이 나옵니다. 연표문을 보시면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그걸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한 부분에 제세이화 홍익인간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에 도는 두루 미치어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땅은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땅이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위대하니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해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해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성품은 삼신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천선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선의 나라 대한민국은 굉장히 간결하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사실 어학아나 연표문 같은 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들은 개천혁명이라는 제 책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껍고 글씨가 작으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단군 조선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단군 신화라고 합니까? 누가 고조선을 신화라고 합니까? 아니, 이게 글이 남아 있는데 47명 단군 중에 어느 분 때 어느 글이 나왔다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증거를 두고 어떻게 혹세무민이 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단군 조선이 신화라고 믿는 국민이 절반 가까이 된답니다. 참 어디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참 아득합니다. 단군 조선을 보시면은 환단곡에 나온 더 정밀한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세 오사구 단군 때 몽골의 그 시조를 우리가 보냅니다. 그분이 바로 저 오사구 단군의 동생, 오사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세 가륵 단군이 약수를 보내서 이게 흉노 그쪽에 시조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군 조선은 여기 이 알타이 민족들의 그 기원이 된 민족입니다. 뭐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도 나라를 셋으로 나눠 통치하고 단군 조선을 숭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군 조선 영역만 봐도 정말 대단했다. 그 다음에 하상주는 이쪽에 요만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삼성조 시대 환인, 환국, 환웅, 배달, 단군 조선이 대륙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 남쪽에 화족의 나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쪽에 사망오제가 있었고 하상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을 거쳐서 진나라 진시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앞이 다 동이족의 역사였습니다. 진시황이 진나라 시황제 내가 시작이다. 우리 화족의 나라는 내가 시작이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아서 저 만리장성 바깥에 저거 선비 흉노 저거 다 오랑캐다. 이렇게 화족의 관점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 진나라는 역사가 짧았지만 시황제 때문에 어쨌든 화족한테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에 들어서 한무제가 단군 조선을 공격하면서 서서히 화족의 무대가 대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환단곡에는 놀랍게도 환인, 환국 7명의 환인, 환웅, 배달 18명의 환웅, 단군 조선 47명의 단군, 그 다음에 사망 오제 8분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하상주까지는 배달 쪽이 지배했다. 배달 쪽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상고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단곡의 가르침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책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같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 들어보셨죠? 저도 일부만 봤습니다만 사마천의 사기가 사망오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태우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인데 황제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황제헌원이 화족의 첫 지배자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오제는 전부 다 동이족이었습니다. 사마천도 알았기 때문에 차마 태우복희, 염제신농까지는 거론하지 못하고 황제헌원부터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삼성조 시대 이후에 북부여가 잠깐 나오죠. 이 북부여도 역사는 짧습니다. 182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북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부여는 고구려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부여에 대해서 안 배워요. 한 번도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광개토 태왕비에 북부여가 나옵니다. 여기 저 주몽이 출자 북부여, 북부여 출신이다.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의 범장의 북부여기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하남성이죠. 하남성에서 10년 넘게 공사를 해서 산 하나를 다 깎아서 염제, 황제,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염왕의 자손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선 조심스럽게 염제까지 모셔놨죠.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라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오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에게 다
기도를 하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우리 동이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순 시대를 마치 유토피아 시대처럼 얘기합니다. 그건 요순 시대 얘기하고. 근데 정말 그때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요왕은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서 요왕 때문에 9년 홍수가 났다. 피가 흘러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복형도 죽이고 해서 왕권을 가졌던 것이죠. 그다음 순왕은 묘족한테 잡혀 죽어서 두 왕비가 자살하게 됩니다. 이 두 왕비가 바로 요왕의 딸입니다. 요왕이 죽지 않으려고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순왕한테 바쳤던 겁니다. 근데 순왕이 죽자 그 동정우 옆에 소산강에서 두 왕비가 목숨을 끊는 이 벽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왕비의 묘소가 있대요. 이게 관광 팜플렛 벽화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 두 왕비가 죽으면서 피를 토해서 지금도 그 지역 대나무에는 이렇게 핏자국이 있다. 반죽이라고 합니다. 반점이 남아있는 대나무. 근데 우리는 지금 요순 시대가 아주 굉장히 좋은 시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조선시대, 우리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소중화 사상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중국의 산동성 태산 입구에 가면 자기동네, 자금성 자자입니다 이게. 또는 천문학에서 자미원을 황제가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북극성 근처죠.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 천자가 어디서 왔어요? 황제 기운이 동쪽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니까 이걸 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새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떼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기 동네가 우연히 여기만 있나 했더니 이화원에도 자기 동네라고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는 중국의 지배층이 동쪽에서 왔다는 그 결정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곤조선을 셋으로 나누어 통치했다. 그 중에 이제 소밀랑, 하얼빈의 대단군이 계셨고, 이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 마한의 백아강을 수도로 한 마한의 부단군이 있어. 웅백다였죠. 예. 저쪽에 이제 번안에 그 안덕형이라는 곳에 치두남이라는 부단군이 있었습니다. 치자면 보나마나죠. 치우의 후손이죠. 당시는. 예. 그래서 이것을 사만이라고 불렀고 합쳐서 대한이라고 불렀다. 고종 황제께서는 이를 본따서 대한제국이라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다. 따라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단곤조선의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단곤조선의 나라다. 이런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나라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